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목을 보고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 다들 솔라팜에 가고 싶으시죠? 솔라팜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 영상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 영상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라서 시청하신다면은 그 솔라팜 구직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근데 그건 맞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 솔라팜이 호주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킨 이유가 있어요. 솔라팜 프로젝트가 어딨는지 안다고 우리가 솔라팜에 들어갈 수 있냐? 라고 하면은 그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직업은 보통 그냥 일반 트레이디 아니면은 플랜트를 보는 오퍼레이터실 텐데 그거의 고용 시기와 프로젝트를 여는 시기가 다릅니다. 두 개가 같지를 않아요. 어떤 프로젝트가 언제 시작을 한다고 그거를 안다고 쳐도 고용을 하는 시기랑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느 지역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바로 막 우르르 몰려가서 패널을 설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또 사전 단계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패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초반부터 고용을 할지 말지 그거는 그 일을 하는 에이전시의 소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통상적인 스텝을 알려드린다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그 전 프로젝트에서 너무 워커들이랑 당분간은 같이 일을 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일이 막 쏟아지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소규모 인원으로도 충분한 게 초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통은 채용을 하지는 않고요. 좀 진행을 하다가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신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대거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많게는 한 대여섯 명, 적게는 1명 정도만 뽑습니다.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이야기고요. 어디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프로젝트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한들 이게 그 컨트랙터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 그 슈퍼바이저 관리직들의 의논을 통해서 신규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을 하는 게 채용이어서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무리 프로젝트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해봤자 사실상 그 정보만으로는 솔라팜에 들어가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고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공고가 어디 올라오냐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있죠. 적게는 한 2년 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그 코로나 시즌에는 시계 올라왔어요. 그냥 시계 올라와서 그거 보고 솔라팜 갔다 하면 그냥 지원하면은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은 솔라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고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시계다가 굳이 올리지 않아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리기만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온라인상에 공고가 올라오지 않아도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채용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오지 않고도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냐? 그러면은 그 솔라팜 에이전시를 알아내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채용 탭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뽑을지 그거 지금 어떤 직무가 필요한지 자세한 공고를 자기 자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어요. 대부분의 에이전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틈틈이 확인을 해보시고 맨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요. 근데 에이전시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거를 매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나시는 대로 확인을 하셔서 공고에 지원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도 아직 시계에 올라오는 공고도 있기도 하고요. 합니다. 어디 가나 예외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에이전시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냐? 솔직히 제가 알고 있는 에이전시도 있고요. 수많은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알고 있는 에이전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모아봤자 한 줌이고요. 그냥 쥐면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왜냐면은 알아봤자 내가 알게 된 그 순간에 그 공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미지수고요. 에이전시,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솔라팜 에이전시 리스트 한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솔라팜 구직에 그닥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되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루 걸러 매일매일 다른 에이전시를 알려줘서 그 홈페이지를 한 몇백 개 되는 솔라팜 에이전시의 홈페이지를 찾아본다면은 그거는 도움이 될 테지만
진짜 극소수의 막 10대 개밖에 안 되는 에이전시의 이름,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개인이 알고 있는 극소수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시고, 본인이 이렇게 내가 직접 그 리스트를, 경력이 없지만 그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세미나에서 공개를 한 내용이라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혹시 그 내용 궁금하시다면은 여기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2차 세미나 일정 인원이 모인다면은 제가 2차 세미나를 열 계획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내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라팜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솔라팜 에이전시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전화 유선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채용 탭에 있는 공고를 본인이 확인을 하셔도 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솔라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선 운이 진짜 많이 따라줘야 해요.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계속 올바른 선택만을 해서 솔라팜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수많은 가능성을 모조리 다 확보를 해놓고 극소수의 기회를 얻는 것, 그게 경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운이 어떻게 따라줄지 확신치 못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진짜 운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하시더라도 솔라팜에 충분히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 이외에 자기의 경쟁력을 높이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뭐 제가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인 에이전시를 알아내셔서 거기에 계속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수많은 솔라팜 에이전시에 컨택을 해본다거나, 될 때까지 지원을 하면은 되는 수밖에 없겠죠. 제가 호주에서 살아남은 방법이 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그 솔라팜의 프로젝트를 알아내는 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뭐 어쨌거나 결론은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 그렇게 핵심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진짜 솔라팜 구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